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개인 방송 유튜브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국민 대통합당을 창당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 장성민 후보인데요. 오늘은 장성민 국민 대통합당 대선 후보 모시고 출마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장성민 후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정무비서관 그리고 국정상황실장 지내셨고 16대 의원 지내셨고 또 2013년부터 작년까지는 시사 프로그램 사회자로도 활약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당을 창당하시고 대선 도전을 선언하셨는데 출마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난입니다. 정치적 IMF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총체적 위기고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국가가 지금 대분열 상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금의 현실 정치인들의 정치적 무책임, 무능, 낡은 정치 때문에 이런 현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있고 지금의 정치 세력 가지고는 도저히 대한민국이 앞으로 향후 100년을 도약해 나갈 힘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낡은 정치를 총체적으로 좀 솎아내고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선 결심을 했고요. 또 하나는 현재 한반도가 미중 패권 충돌로 큰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북한도 5차 핵실험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미국 본토를 때린다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함으로 인해서 한반도에는 경랑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대권 후보도 이런 한반도의 정치 위기와 안보 위기, 외교 위기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후보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여기서 국가와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창당을 해서 뛰어들었습니다. 예. 먼저 우리 장 후보님 정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 글자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중 키즈로 불리셨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 상징성 있는 그런 분인데 어떻게 처음에 김 전 대통령과 인연이 시작이 되셨습니까? 저는 이번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호남 출신 후보입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정치를 하면서 민주화 투쟁의 선봉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들 청년들에게는 사실 양김 그러면은 청년들에게 상당한 우상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 밑에 가서 민주화 투쟁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지역 차별과 차별 없는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민주화를 반드시 이루어서 정권 교체의 세상을 한번 창출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정치를 배우기 시작했고 맨 처음 만났던 것이 1987년 평화민주당 때 김대중 대통령 중앙선거대책본부 총무비서로 입문하게 된 것이 저의 그분과의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장 후보님이 그리는 차기 정부의 청사진이 궁금한데요. 국민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의 정치는 이 대통령과 정치인의 정치입니다. 국민이 없는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특권의 정치, 대통령 특권의 정치가 지금까지 국민 위에서 군림해 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탄핵은 어떻게 보면은 삼권 분립에 따라서 국회가 탄핵을 발의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지만은 판결을 했지만은 국민이 사실 대통령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내려와라라고 국민 명령에 의해서 이번 대통령이 탄핵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은 앞으로의 미래의 정치는 오늘 이후의 정치는 여의도의 특권 정치인 시대의 정치, 청와대의 특권 대통령 시대의 정치에서 특권 국민 시대의 정치를 열어야 되는 것이 옳다. 그래야만이 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제대로 활짝 펼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주권 재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낡고 썩은 기득권 정치인 특권 시대에서 이제는 국민 민권 중심의 시대로 정치를 돌려보고 싶다. 이것이 국민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저의 새로운 차기 정부의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강력한 정치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강론들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한국이 70년간 잘 왔는데요. 이 썩은 정치 때문에 국민들이 민생고가 심합니다. 경제도 불안이고 정치도 위기고 국정도 불안이고 국난이 지금 닥쳐왔지 않습니까? 거의 임진왜란 1년 전의 상황과 거의 같습니다. 당쟁과 정쟁에 매몰돼서 국민은 온데간데 없고 국가는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왜 이 원인이 생겼나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낡은 정치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낡은 정치인들이 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임기 4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당선되고 나면 4년 동안 아무 일을 안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부터 소위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장, 군수, 군의원, 시의원까지 전부 국민 소환제가 있고 탄핵제가 있어서 파면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파면시킬 수 있습니다. 주민 이 유권자들의 15%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은 얼마든지 주민 투표로 그들을 소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투표 참여에 과반수 찬성이면은 파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인들도 네. 탄핵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2년마다 중간평가제를 실시하고 2년마다 중간평가제를 실시해서 지역 구민들을 3분의 1이 이 국회의원이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3분의 1을 투표 참여해 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원들 해임시키고 해산시켜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이 아니라 2년 동안만이라도 잘해서 국민의 귀에 사실 자기의 길을 열어주고 국민의 목소리에 길을 여는 예. 그런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정치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절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임기 4년 동안 국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 최근에 북의 핵 위협에 대해서 트럼프가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사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오바마 행정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는 평화 중시 정책, 대화 중시 정책으로 나가서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대북 정책의 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올 때까지 전략적으로 참고 기다리겠다. 절대 미국이 먼저 다가가지 않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개성 자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넉비공과 같습니다. 개성을 정상적으로 아직 분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미중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네. 시진핑 주석을 불러다 놓고 슬쩍 그 자리에서 기뜸을 해줬습니다. 시리아를 폭격할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을 모셔다 놓고 앉혀서 만찬장에서 만찬 들어가면서 시리아를 폭격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폭격하기 전에 하루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폭격할 수도 있다. 한마디 했습니다. 한마디. 이렇게 말로 행동하는 대통령입니다. 행동으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5차 핵실험을 하고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의 안보를 자꾸 위협합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국방정책, 외교안보정책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본토 방위입니다. 본토의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의 대륙간 이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때릴 수 있다라고 기술이 발전됐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선제 공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북한의 핵기지와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폭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칼 빈슨 미칠 함대를 지금 한국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함대 하나만 가지고도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이 태평양 사령부가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전략 핵 폭격기를, 이건 또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잡히지 네. 않습니다. 일본의 요코스카 항에 지금 6대를 사상 유례 없이 배치시켰습니다. 언제든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북한을 폭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한미 간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회담을 수시로 열어서 소통을 한 다음에 한미일 안보체제를 더욱 굳건하게 해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도 오판하지 않도록 그리고 미국도 오판하지 않도록 안보 전략을 세워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경제 문제, 복지 문제, 숙제를 안고 있는데 강력한 복지 정책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경제 정책에 관한 한 강력한 경제 성장 정책을 주도합니다. 네. 지금 여타 후보들처럼 곡간이나 털어먹는 있는 재원 가지고 국민들 세금 더 걷어 가지고 이렇게 쥐어짜서 벌지는 못하면서 막 사방대 뿌려대는, 그래서 재정을 고갈시키는 경제정책은 경제정책이 아니다. 그럼 복지도 죽이고 경제 성장도 죽이고 예.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죽이는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강력한 경제 성장 정책으로 한국의 제조업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수출 주도 정책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성장, 경제 성장이 1%만 되면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끄집어낼 수 있는 세수 확보가 1조가 됩니다. 5%만 성장을 하면은 5조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세수 확보로 들어간다면 15조 정도, 소위 말해서 1% 성장에 3조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5% 정도의 성장을 하면 15조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안고 있는 복지 문제를 일괄적으로 타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한 경제 성장 정책을 주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보수와 또 중도 표심 다 공략하셔야 될 텐데 특히 호남 민심도 그렇고요. 어떤 전략이신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현재 대권 후보들 가운데서 유일한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영남 보수 세력들이 지역 차별 없이 선호하는 호감도를 갖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명도 이제는 태극기 세력과 소위 말해서 촛불 세력으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합, 국민 화합, 그래서 국민 대통합당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예. 보수와 진보는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과 선진화를 위해서 대통합해서 과거의 분열을 뒤로 하고 이제 미래는 큰 통합으로 번영과 평화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해 들어가면은 보수건 진보건 간에 호남이건 영남이건 간에 있는 자건 없는 자 간에 전부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대통합의 흐름에 지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국민 대통합당의 장성민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OBS 파워 인터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